명절은 오랜만에 친척들도 만나고 맛있는 음식들로 즐겁기도 하지만 동시에 스트레스를 받을 일도 많습니다. 대학은 어디 가니? 취업 준비는 하고 있니? 결혼은 언제 할 거니? 이런 무시무시한 질문도 기다리고요. 네, 장시간 운전과 명절 음식 만들기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도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이 과정에서 우리의 멘탈이 와장창 깨질지도 모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생각연구소에서는 명절 맞이 유리 멘탈 지키는 법에 대해 준비했습니다.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기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대표님. 명절에 특히나 싸움이 많습니다. 네. 네, 명절 싸움으로 인해서 이혼했다는 이야기도 들어봤고요. 그럼 무시무시한 얘기했나요? 네. 명절에 왜 이렇게 싸움이 많은 걸까요? 일단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장시간 운전하는 분들 많잖아요. 네. 일단 피로는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상당히 피로한 상태에서 익숙하지 않은 그동안 한동안 못 봤던 사람을 만나게 되면 서로 어색하잖아요. 일단. 네.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음식 만들기, 뭐 손님 접대하기 이런 게 대부분 한국에서는 여성들이 아직까지도 여성들이 주로 많이 하죠. 담당하잖아요. 네. 여성들이 상당히 바빠지고 힘들어할 가능성이 많은 거죠. 예, 그리고 사실 이런 것들이 그동안 안 만나던 가족을 만나게 되면 예전부터 있었던 그 수면 밑에 있던 문제들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말실수 한 번만 하면 탁 올라올 수가 있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와장창 유리 멘탈이 될 수 있습니다. 와장창 유리 멘탈 좀 네. 그럴 수밖에 없겠는데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명절에 좀 극도의 스트레스를 부르는 그런 말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지금 부모님이랑 같이 앉아 있는 것 같은데요. 결혼 언제 하니? 애는 언제 가질 거니? 취업은 어떡할 거니? 듣기만 해도 막 스트레스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말들인데요. 대체 왜 이런 말들을 하시는 걸까요? 글쎄요, 이게 보면 사실 되게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뭐 취업도 마음대로 되는 것도 맞아요. 아니고 결혼도 상대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부모님들이나 친지들이 주로 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만큼 관심의 표현이라고 생각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뭐 취업은 언제 하니, 아이는 언제 낳니 이런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개인적이고 사적인 그런 얘기들인데 네. 사실 부모님이나 친척들 입장에서는 내가 생각해주고 일종의 뭐 관심을 보여주고 이러니까 이거를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예. 사실 그럼 듣다 보면 스트레스 많이 받게 되는데요. 누군가 다른 사람들 얘기 속에 도마에 오른다는 느낌. 그리고 그 이어서 계속 잔소리가 계속 이어진다. 네. 어떻습니까? 스트레스 오죠. 그렇죠. 네. 정말 이게 간섭이냐 관심이냐 관점의 그렇죠. 차이네요. 네. 자,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사파를 네. 준비했는데요. 함께 보시죠. 왜 나만 힘들어? 당신만 고생해? 자, 이렇게 말만 들어도 스트레스 받는 말들인데요. 네. 자, 명절에는 스트레스로 예민해진 아내와 그리고 부모님 편만 드는 남편 때문에 싸우는 일도 많습니다. 네, 사실 이게 그 구조가 특히 남편들 입장에서는 사실 중간에 이렇게 끼어 있는 입장이 많잖아요. 되게 저 아내들한테 일을 많이 지금 네. 일이 많이 가 있고 네. 또 부모님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또 서운한 것도 있을 수 있고 중간에 딱 끼어 있으니까 남편들 같은 경우 사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그렇죠. 난감한 상황이 되게 많고요. 또 사실 아내들 같은 경우에는 아니면 나만 일을 해야 되나? 저 사람 뭐 저 시댁 가족들하고 같이 얘기하고 TV 보고 있는데 나 혼자 뭔가 이걸 일하고 있다고 생각 들면 내가 일하러 이 집에 왔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네. 그런데 만약에 남편이 아니 뭐 당신만 힘든 건 아니잖아. 안쪽도 다 그래. 맞아요. 이렇게 말하면 이해받지 네. 못하는 느낌이 확 오기 때문에 네. 뭐 이 시댁 사람들하고 나는 남이다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확 서운해지겠네요. 그렇죠. 네. 네. 또 마지막 사파도 준비했는데요. 함께 보시죠. 지금 부모님이요. 첫째한테 A+ 받았구나. 너무 잘했다 얘. 그런데 둘째한테는요. 너는 왜 이 모양이니? 이렇게 또 비교를 하십니다. 자, 어느 집에 가도 이렇게 형제끼리 비교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요새 엄마 친구 아들 엄친아라고 하죠. 네네. 그런 분도 있는데요. 혹시 오세영 앵커는 집에서 엄친아 아닌가요? 항상 엄친아가 있잖아요. 네. 저를 또 힘들게 하는 엄친아들이 있습니다. 또 엄친아 때문에 힘드시군요. 그렇죠. 또. 네, 이렇게 오세영 앵커조차 힘들게 하는 엄친아며 친척이며 형제들 이분들과의 비교는 대체 왜 하시는 걸까요? 일단 삶이 편해지려면 비교를 하면 안 됩니다. 비교요. 네. 자녀하고 사이가 안 좋아지려면 비교를 해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그 자녀들 간의 비교를 하거나 뭔가 할 때 보면 사실 많은 경우에는 특정하게 어떤 한 그 사람과 다른 사람 비교할 때 보다 잘하는 사람하고 자꾸 비교를 하게 되거든요. 네. 이런 걸 일종의 상향 비교라고 하는데요. 심리학자인 페스팅거가 말하기를 이게 이제 사람들 누구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려고 하는 심리가 있다고 해요. 네. 이거를 사회 비교 경향성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상향 비교를 하게 되면 항상 열등감 느끼게 되는 구조잖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뭐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비교하면 뭔가 기분이 좋아질 수 있지만 이런 경우는 항상 엄친아 또는 집안에서도 같이 더 잘하는 사람과 비교를 하니까 열등감이 느끼고 내가 항상 이렇게 못났다 이런 느낌을 자꾸 주니까 기분이 좋을 수가 없겠죠. 네. 네, 근데 근본적인 질문을 좀 하고 싶은데요. 명절마다 이렇게 반복되는 싸움인데 왜 이렇게 바뀌지 않는 걸까요?
일단 사람은 잘 안 바뀝니다. 네. 제가 다른 데서 주장한 적도 있는데 30 분들 잘 안 바뀝니다. 일단. 30 넘으면요. 네, 왜냐하면 자기 개인 정체감이 형성된 다음에는 네. 습관이 들기 때문에 잘 바뀌지가 않는데요. 또 하나는 명절이 이게 늘 오는 게 아니었습니까? 보통 뭐 1년에 한두 번 정도가 많은데 이전의 명절이 어땠는지를 사람들은 금방 망각을 해요. 가끔씩 잊어버리는 오니까요. 네. 네. 그러다가 명절이 다시 오면 확 다시 올라옵니다. 네. 마치 저희가 왜 술 마실 때 했던 말들은 다음번에 술을 마시면 기억이 나지만 그동안 잊어버리거든요, 이게. 근데 이게 상당히 이제 뒷목을 잡을 만한 그런 일들이 되게 많고요. 또 하나는 이제 말을 할 때 그 어떠냐면은 좀 잘못하면 상대방을 비난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좋은 의도로 너한테 얘기한 건데도 자꾸 비난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니 네. 나는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남이면 이런 얘기를 하겠니? 이런 말 다음에 오는 말들은 항상 나는 좋은 의도 얘기했지만 싸움이 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그런데 좀 우리의 삶이 자랑거리로 가득하고 또 저도 좀 자존감이 높아서 이런 말을 들어도 상처를 받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니까 문제인데요. 이렇게 우리가 좀 깨지기 쉬운 유리 멘탈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이게 명절마다 비슷한 일이 반복된다고 한다면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뭔가 네. 어떻게 예방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 부모님이나 나이 든 성인이나 서로 잘 바뀌지 않는다는 걸 먼저 인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아무리 좋은 의도 또는 관심의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상대한테는 되게 난처하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 입장을 헤아리는 게 일단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또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특히 남편들 아까 중간에 끼어있는 입장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뭔가 좀 선제적으로 이걸 예방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가사일이 지나치게 아내한테만 너무 많이 가지 않도록 명절 일 같은 것들을 네. 뭔가 설거지는 자기가 한다든지 이렇게 가사 분담을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고요. 또 하나는 특히 이제 뭐 아내나 또는 특정한 가족이 예민할 만한 그런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럴 경우에는 미리 이제 다른 분들한테 이번에 누구누구 오면은 이런 결혼 얘기라든지 아이 얘기는 좀 하지 맙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혹시 그렇게 얘기가 나올라 치면은 부드럽게 화제를 바꾸는 겁니다. 아, 네. 미리 센스 선제적으로 있게 예방을 해야 되는 거죠. 주제를 바꾸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도 명절이 끝난 뒤에도 이런 불편함과 이런 것들이 남아 있다면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까요? 일단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는 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얘기를 하면 쌓인 거 다 올라오고 지난 명절, 이번 명절, 아까 했던 말, 싸움이 지난 커지는 말 거군요. 커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간접적인 방식으로 소통하는데 한 가지는 이번 명절에 좋았던 거와 아쉬웠던 거 두 네. 가지 다 필요해요. 그러니까 아쉽거나 기분 나쁜 거 쓰면 안 되고요. 좋았던 것과 아쉬웠던 거 이 두 가지를 편지를 짧게 쓰는 겁니다. 오. 네, 그리고 각자가 들어가서 그걸 보고 나와서 뭐 얘기를 할 때 너는 맨날 그 모양이야. 일단 말을 시작할 때 상대방을 주어로 얘기를 시작하면 안 돼요. 네. 그러면 싸움이 납니다. 오히려 거꾸로 예를 들어서 나는 이런 걸 기대했는데 사실 이렇게 진행이 안 돼갖고 속상해. 나를 주어로 하는 말을 시작한다면 싸움이 훨씬 적게 일어나겠죠. 네. 이 가족이 많이 관여하고 관심을 가질수록 오히려 싸울 가능성이 더 많아요. 네. 지나치게 자기 가치를 이렇게 주입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일단 가족이 뭡니까? 명절이 뭡니까? 서로가 같이 즐겁게. 즐겁자고 하는 거잖아요. 예. 네, 그거를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참 당신이 최고야 아니면 좀 너가 있어서 고마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이런 말 한마디면 명절도 행복한 기억으로 가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생강연구소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규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